시간은 흘러 태종이 즉위한 지 6년째가 된 1406년 8월 어느 날 태종은 주요 정승들을 불러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과인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에게 내 뜻을 가장 먼저 알리려고 불렀소. 예, 전하. 오늘부로 세자에게 양위를 할 것이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과인은 이미 결단을 내렸소. 지신사, 예, 전하. 지금 당장 세자에게 내 명을 전하고 국세를 전하시오. 전하, 태종이 이제 불과 13살인 세자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자, 그럼 태종의 이런 뜻을 건네들었을 원경왕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원경왕후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그닥 나쁜 일이 아니었죠. 자신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왕위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원경왕후의 입장이고요. 조정대신들, 네, 양위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네, 왜요? 왜냐면 왜냐면은- 떠보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문무백관들은요, 양위 선언 이튿날부터 단체로 결사 반대를 목 놓아 외칩니다. 이들 사이에서는요, 원경왕후의 동생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양위를 놓고 태종과 신하들의 실랑이는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태종이 양위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듯했던 태종의 양위 파동. 그런데 양위 소동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됐을 무렵인 1407년 7월 상소 한 통이 궁 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 상소는 원경왕후 역시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민무구 등은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즉 민무구 등이 태종이 양위 의사를 밝혔을 때 왕이 바뀌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충 중에 불충이었겠죠. 맞아. 그런데 상소에는요, 민씨 형제의 문제 행동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였다니 금장의 마음을 품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세자 외의 왕자를 죽이고 그 세자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할 마음을 품었다, 영모를 꾀한 게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소 하나만으로 태종이 처남들을 의심했을까요? 좀 뭔가 쌓인 게 있었나요? 태종은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민씨 형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모년에 매우 큰 종창이 났었는데 무구, 무질 이들은 가만히 병세를 엿보고 9살 된 어린 아들을 끼고 나라 권세를 쥐려고 꾀하였다.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태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1402년의 민씨 형제 등이 당시 9살 된 세자 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쥐려고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1402년 이미 민씨 형제가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1407년 상소는요,
그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죠. 교수님, 그 민씨 형제가 진짜 영모를 꾸민 건 맞아요? 민씨 형제가 영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모가 언급된 이상 민씨 형제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태종 스스로 즉위 초부터 민씨 집안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상당히 경계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씨 형제를 처벌하기 위한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지요. 태종은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에게 못 이기는 척 이제 그 신하들의 의견을 받들면서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 신하들이 눈치를 엄청 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 그 당시 신하는 눈치에 친이 돼야 돼요. 지금 왕이 이 사람들을 처리하고 싶어 하니까 말은 못 하니까 신하들이 영모입니다 처리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왕이 어떻게 그러냐. 야 누가 그런 말 했어. 그러면서 후회 안 하겠어? 그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면서 보내. 얼마나 힘들겠어 신하들이. 맞습니다. 신하들이 태종이 민씨 형제를 죽이고 싶어도 처남이기 때문에 선뜻 행동에 못 옮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런 태종의 의중을 읽고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그거지. 하지만 태종은요, 상소를 계속 모르는 척합니다. 오, 계속 모르는 척. 더 보내란 뜻이에요 그게. 네, 더 올리란 뜻이에요. 연기하네요. 좀 더 강력하게. 그럼요. 근데 태종은 적어도 장인인 민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1년이 흐르고 1408년 9월 원경왕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석에 있던 아버지 민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 태종은요, 유배 갔던 민씨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단 보름 후 태종은 충격적인 교제를 내립니다. 거기서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열거하죠. 교지를 통해 민씨 형제가 영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이후 1409년 민씨 형제는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험지였던 제주도로 보내집니다. 원경왕후는 제발 거기서라도 멈추길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410년 유배지의 죄인들에게 과인의 명을 전하시오. 두 죄인에게 자결을 명하오. 결국 민씨 형제에게 자진을 명합니다. 무섭다 진짜. 교수님, 태종이 꼭 처남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야 될까요? 그랬던 이유는 세자에 대한 걱정입니다. 양녕대군은 어릴 적 외가에서 커서 민씨 형제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씨 형제들한테 휘둘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처리한 거고, 태종이 민씨 형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입파동을 일으키고 상소로 덫을 놓았다라고 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원경왕후는 한순간에 남동생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원경왕후는 남편 태종을 찾아갑니다. 전하가 사람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살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자신의 부탁마저 차버린 남편을 보면서 신랄 같은 믿음마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누구 영모로 엮을까 봐 겁나는데요. 얘는 그냥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태종은요, 원경왕후가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청비가 민무구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패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겠다. 원경왕후가 남동생들의 일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날선만들을 한 거겠죠.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의 태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왕비인 원경왕후가 남편은 뒷전이고 친정 편만 든다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간신히 참고 있으니 원경왕후는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기다린다. 제발 나서지 말고 남편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 라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남이 되어버렸네요. 교수님, 그 태종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폐위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한 거예요? 예, 그 실록에 보면은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이 원경왕후에 대한 측은지심과 동시에 조강지처를 버린 임금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를 위해서라도 패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 여기에 민심이 동향에 하여튼 민감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결국 태종의 바람대로 뒷선으로 물러나서 조용히 살아가던 원경왕후. 그런데 1415년 6월 원경왕후의 마음을 또 한 번 찢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른대로 구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모른다고 하는 것이냐? 멈춰라! 아이고. 기어이. 남은 아우들까지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아우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왜 그래 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원경왕후의 살아있는 나머지 두 남동생, 셋째 민무율, 넷째 민무에게 죄가 있다며 붙잡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이 두 형제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 그냥 뭐 형식적인 뭐 말도 안 되는 죄 있을 것 같아. 뭐 걸어가는데 하늘을 쳐다봤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하늘을 보면서 표정이 왕을 욕하는 거였다. 뭐 이상한 죄. 아마 주위에서 또 상소가 올라오지 않았나. 사건의 발단은 2달 전에 일어납니다. 황조 지역을 다스리던 목사, 사또죠. 염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청이 데리고 있던 노비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비가 산호비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헌부에서는 염청의 노비가 맞다라고 염청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노비가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때 태종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다. 그 노비는 국가 소속이다 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의 판결로 노비의 신분이 산호비에서 국가 소유가 됐으니까 공노비가 된 거예요. 염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뺏긴 거죠. 그렇죠. 예. 당시 노비는 내 재산이거든요. 사유 재산인데 염청 입장에서는 재산을 지금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나라. 국가에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친했던 그 원경왕후의 넷째 남동생 민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노비가 태종의 후궁과 영의정에게 뇌물 바쳐가지고 이 공노비가 된 거다.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좀 봐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노비가 태종 지척의 이들에게 청탁을 했다. 자초지종 좀 알아봐 달라 라고 하면서 원경왕후의 남동생 민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절친 염치용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민무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겠죠. 그렇죠. 궁으로 가서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돌고 돌아요.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 태종 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태종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의 판결인데 이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맞습니다. 내가 대신과 첩의 말을 듣고 이를 부당하게 처리했단 말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태종은요 당장 민무회와 염총을 잡아와서 직접 심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종은 염총을 의금부에 가혹하라고 명했죠. 그리고 천암 민무회는 일단 석방시킵니다. 오, 일단 자,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중궁전에서 지켜봤겠죠. 누가? 원경왕후가 행여나 남은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누군가 태종에게 민무회와 민무율에게 또 다른 죄가 있다면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발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자신의 동생들을 고발한 사람. 네. 왜? 국문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옵니다. 일전에도 저를 찾아와 불충한 언사를 행한 적이 있사옵니다. 세자좌, 불충한 언사라니. 전하께서 자결을 명하신 두 외숙부가 사실은 죄 없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사옵니다. 왜 그러지? 왜 굳이 삼촌과의 어떤 일들을 다 일러바친 거예요? 이거는 양녕대군의 정치력이 좀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가 양녕대군이 여자 문제를 아버지 태종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태종이 눈에 들어야 되는 그런 행동 보였던 거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삼촌을 또 그 어린아이 그것도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양녕도 정치인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예. 자, 이 세자 양녕대군의 얘기를 들은 태종은요 죄가 있다면서도 처벌을 망설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왕과 왕세자를 모욕한 민씨형제를 그냥 둘 수 없다면서 한 달이 넘도록 민씨형제를 죽이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태종은 민씨형제의 관직을 거두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1416년 1월 13일 태종에게서 이런 명이 떨어집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하고자 하거든 말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죽어라.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결해라 이거잖아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로써 원경왕후는 앞서 두 남동생을 잃은 지 6년 만에 마지막 남은 두 남동생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남동생들의 죽음을 겪은 원경왕후. 모든 걸 체념한 듯 조용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황으로 물러나자 원경왕후는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근데 이때요,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뭔가 예상은 가는데 말하기가 싫어요. 태종? 설마.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에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틈날 때마다 아내를 병간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듯 1420년 원경왕후는 한많은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